광해군이 즉위하고 불과 12일 뒤 해괴망측한 모습을 한 웬 사내가 조정에 큰 파란을 일으킵니다. 아, 이놈들! 선왕의 장자인 날 이걸 어찌 못하겠느냐! 치마 입고 있어요, 지금. 여자 옷을 입은 과연 이 정도까지 가나요? 왜? 아니 이매군이 어떻게 된 거죠? 여자 옷을 입었어요. 전하, 영무요입니다. 오! 죄인 임해가 거병을 도모하여 거를 범하려 했사옵니다. 근데 치마를 입고요? 거를 범한다? 이상한데?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임해군이 어. 그 광해군을 조금 이렇게 먼저 치기 위해서 여자 옷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몰래 침투하려고? 원래 침투하려고 했던 게. 여자처럼? 아니면 지금 여자 옷을 입고 네. 주방에 들어가서 독을 제조하는 거예요. 네. 볶음물을. 아니 여기서 음식에다 한다? 아니 뭐가 있지? 임해군은 대체 왜 엉뚱하게도 여인의 옷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말하는 영모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임해군 이진은 오랫동안 이심을 품고서 사서로의 군기를 저장하고 몰래 사사를 양성하였습니다. 임해군은 오랫동안 다른 마음을 품고서 칼, 창과 같은 병장기를 모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몰래 사사, 즉 군사까지 양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해군이 왕위를 찬탈을 했다는 고변이었습니다. 진짜일까? 자, 이 영모 고변을 들은 광해군은요, 조정신료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군사를 임해군의 집으로 보내 감시하게 하고 그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 집을 포위하니까 뭔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임해군이 여장을 한 채 집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딱 걸린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구나. 그렇죠. 순식간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된 임해군은요, 초조하게 동생 광해군의 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임해군을 부족함 없이 잘 돌봐주라 라는 말과 함께 그를 먼 곳으로 유배 보내라는 어명을 내리죠. 그렇게 강화도, 교동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된 임해군. 어쩌면 유배지로 향하는 내내 임해군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강화도가 바로 내가 죽을 자리일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말이죠. 네, 교수님 그럼 이번 영모 사건의 정말 진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본래 원칙에 따르면 추국청이라고 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피의자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판결을 하고 정식 재판을 해서 이제 선고를 내리는 건데, 이번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신고가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강화도로 유리한치 유배 보내라 라고 하는 왕명의 최종 결재가 떨어질 때까지 반나절밖에 안 걸려요. 오, 왜 이렇게 빨리? 일사천리. 계획했던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황을 보면 아, 이것은 미리 시나리오를 누가 짰다. 맞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 같아. 계획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임해군이 유배 생활 4개월 차에 접어든 1608년 6월 16일, 임해군이 머물던 조용한 유배지가 소란스러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조정신료가 군사들을 대동하고 한양에서 강화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죄인 임해는 어명을 받으라. 자, 이때 임해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난 이제 여기까지구나. 딱 이제 뭔가 자기가 죽을 때다 이걸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정신료가 임해군에게 전한 어명은요, 죽음을 선고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바로 지금 당장 한양 인근으로 돌아오라는 귀한 명령이었습니다. 진짜요? 왜죠? 왜지? 자, 광해군이 갑자기 임해군을 찾은 이유는요. 명나라 사신이 임해군을 만나러 조선 땅까지 찾아온 겁니다. 왜요? 이미 왕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 이유 바로 시간을 거슬러 4개월 전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은요, 즉위 직후 이 명나라의 책봉을 받기 위해서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명나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가 선왕의 장남인 임해군이 왜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때 명나라 조정에서 이렇게 추궁하니까 당황했던 조선 사신이 이 임해군 이진은 중풍에 걸려 이 왕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황결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조선 사신의 답변을 들은 이 명나라 조정은요, 갑자기 사신을 파견합니다. 의심스러워가지고 확인하려고. 네. 임해군의 상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명나라 사신을 만나게 된 임해군,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근데 그 아픈 거를 보여줘야지 이제 명나라에서 믿고 다시 또 안 오잖아요. 그럼 임해군한테 아픈 척 척을 하라고, 하라고 아픈 척을 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임해군도 살 수 있죠. 아니죠. 명나라에선 지금 너가 그거라고 하면은 이미 그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지금이 기회 아니야? 아, 하고 나서 돌아가 다시 올 때는 없다니까요. 죽을 것 임해군이 같은데요? 없어졌어. 임해군 일생일대의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또 영상 나오네. 말하십시오, 임해군 대감. 만약 정신이 온전한 것이라면 말이에요. 군대감, 이야, 저런 순간. 나는 입 닫아, 입 닫아, 입 닫아. 아 진짜? 아닌가? 어쩌라는 것이야. 날더러 어쩌라는 것이야. 미친 연기한다. 연기한다. 뭐냐, 난 미쳤다. 전하의 하나뿐인 혈육인 내가. 그러니 지금 안 미친 거 같은데 미친 척하는 그게 나와. 하나뿐인 혈육인 눈빛으로 내가. 보내는 거 같은데. 저러면서 눈빛으로는 나 멀쩡하라고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울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네. 야, 임해군의 삶이 진짜. 근데 임해군은 여기서 그냥 명나라 사신한테 나 괜찮다, 나 왕할 수 있어요 하면 바로 되는 일인데. 아, 근데 몰랐구나. 저기 위에 지붕에서 10명이 조준하고 있었대. 화살로 멀쩡하다 한순간 바로 날아간대요. 예, 그게 안 나와서 그래. 말하는 순간 땅.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실제 임해군과 명나라 사신의 만남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찍이 일본군에게 붙잡힌 적이 있어서 정신을 잃고 못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또 중풍에 걸려서 이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지요. 임해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충격 때문에 자기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게다가 중풍으로 손발이 불편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해군은 유배지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미쳐버리기라도 했을까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살아남기 위한 임해군의 마지막 몸부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이 진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가르쳐 주었다. 완전 조종이었구나. 그렇죠. 조선 조정에서 대책 없이 임해군을 유배지에서 불러들인 게 아니었어요. 임해군이 명나라 사신을 만나기 전에 조선 조정에서 임해군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답해야 할지 특훈을 시켜놨던 겁니다. 여기에 임해군이 순순히 조정의 뜻을 따라 처신했던 것이죠. 교수님, 임해군은 왜 조정에서 시킨 대로 말을 한 거예요? 국내 문제만 놓고 본다면 광해군이 누가 뭐래도 움직일 수 없는 조선의 왕이에요.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또 명나라는 멀리 있잖아요. 자기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보고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다고 해도 그러면 임해군을 왕으로 세워라라는 명이 내려오기 전에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맞아. 임해군은 지시받은 대로 좀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진짜 그 마지막 기회니까 고민을 계속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이렇게 해서 유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느니 한 번이라도 해볼까 말할까?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했는데 돌아가는 사이에 난 이미 죽으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 다 해서 결국엔 그런 선택을 한 거네요.